아재인들 아재아님.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의 첫 번째 아재돌룸을 찍으러 모였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요즘. 오늘 네. 6월 13일인데요. 네. 오늘 정말 덥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오늘 6월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네. 이거는 5월 30일 날 있었던 일인데 네네. 네, 지금에서야 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 기사랑 이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네. 스페이스 X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예, 스페이스 X가 5월 30일 날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네, 이제 하늘로 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우주정거장이 ISS라고 하는데 19시간 만에 5월 30일부터 출발해서 19시간 만에 이렇게 도킹을 해서 성공을 한 그런 이제 기사를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스페이스 X는 들어보셨나요?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몰라서. 네, 그 이제 여기 이제 창립자가 네.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이죠. 네네. 네, 이제 그 사람이 2002년도에 창립한 기업이 스페이스 X고 네.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가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나사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이렇게 유인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그 전에 창립할 당시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어떤? 네, 그게 2002년도 스페이스 X 설립 당시에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 그리고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화성으로 인간을 이주시키겠다. 네,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비현실적인 비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웃음거리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 스페이스 X가 그래도 상업적인 발전과 연구를 계속해서 2006년부터 계속 로켓을 발사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실패를 했죠. 거기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오고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위축으로 위기를 맞이하긴 했었으나 2008년 9월 28일에 네 번째 발사 실험 만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성공을 했냐면 원래는 그냥 기존 우주선들이 그 로켓들이 다 고체 연료였는데 이제 액체 연료로 최초로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우주 궤도까지. 그리고 2015년도에는 요 이제 이 발사체 있죠, 여기. 이 로켓들. 이 로켓이 쏴졌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재활용되는 그 로켓 지상 회수에 성공을 합니다. 2015년도에. 엄청난 큰 이제 그 일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 큰 일이냐면 사실 이 로켓 발사체 하나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기존에는 그 뭐 사람을 보내거나 택배를 보내거나 우주에 그럴 때 발사체들이 다 바다로 버려졌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발사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하는 궤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지상으로 회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해상으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로켓이 지상에서 발사는 되지만 바다로 원래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지상으로 와서 떨어지게 하려면 연료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 바다로 떨어지게 하려면 이 파도가 또 출렁이고 그리고 그 기지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난이도의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술마저도 2016년도 4월 8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주워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예, 이거 영상을 보면 정말 그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날개를 펴고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연기를 내면서.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 아이언맨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만 했던 이렇게 쓰고 떨어지는 부유물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바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랜딩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착륙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큰 게 하긴 그냥 떨어지면 충격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버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2020년도 5월 30일에 이렇게 발사를 해서
당연히 유인 발사대를 최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발사체도 정상적으로 잘 랜딩이 됐고 그리고 이게 이 크루 드래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캡슐 같이 생긴 사람 2명 타 있는 나사의 우주 그 비행사들이 2명 타 있는 이 캡슐도 ISA 우주 정거장에 잘 안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거네요. 예.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 유인 우주선, 사람을 태운 그 유인 우주선이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라고 했었잖아요. 네. 자, 근데 그 전에는 2011년도까지는 나사에서 그 우주 스페이스 셔틀, 약간 비행기처럼 생긴 그걸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비용이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이 러시아의 그 죄송합니다. 소유주.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소유주호라고 우리나라 이소연 우주비행사도 탔었던 그 유인 우주선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택배도 나르고 그리고 사람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번 탈 때마다 이제 974억 정도 들어갔었더라고요. 한화로 8천만 달러.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에서 나사하고 협약하면서부터는 유인 우주선을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주 발사체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재활용하니까 재활용할 때마다 또 비용이 절감이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37%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나사 이제 공적 정부기관과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생긴다고 하고 딥스페이스라고 이런 우주 정거장 이런 쪽 말고 이제 뭐 더 먼 우주, 화성이나 달 이런 쪽까지 가는 데에도 민간 기업의 경쟁과 이 정부기관의 이제 같은 이제 경쟁으로 통해서 어느 기관이 또 먼저 딥스페이스를 탐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또 관심사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또 경쟁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이었네요. 네, 엄청 대단한 일이었죠. 일단 우주에 사람이 간다는 것도 이렇게 듣기에 굉장히 멋있는 일, 꿈 같은 일인데 그거를 이제 민간 기업에서 했다라는 것. 우리도 뭐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그 우주인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에 교육 보내고 했을 때 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그걸 해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주로 사람을 보낸 나라가 둘밖에 없죠. 러시아, 미국.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성공해도 당장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힘드니까 이렇게 공적인 영역 나라에서 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거기 그런 기술 개발을 하면서 얻어지는 다른 그런 기술들로 상업화하는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 돈을 벌기에는 조금 멀어서 이걸 하려면 아무래도 재원이 되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면 스페이스X는 이제 그게 깨진 거죠. 맞습니다. 우주마저도 민간이 한다. 그게 굉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술 수준이 아무리 국가에서 이거 부담돼 세금 여기다 쓰기 너무 힘들어 해서 니네들이 해봐라고 하더라도 기술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꼭대기 있는 발사체 그다음에 우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공위성 같은 거 쏘아 올릴 때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이 로켓 기술이 핵심인 거죠. 거기까지 로켓 기술 안정적으로 쏘아 올리는 것. 왜냐면 우리가 계속 실패했던 게 그거잖아요. 로켓을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와서 쐈는데 계속 중간에 실패했던 게 로켓 기술인데
민간에서 해냈다라는 것.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더 싸게. 네. 재활용까지. 로켓을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다시 안전하게 회수하는 기술까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부럽네요. 부럽고 놀랍습니다. 진짜. 저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영화가 이런 건데 네. 우리가 민영화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만 같고 네. 경쟁이 심해질 것만 같고 그래서 왠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것만 같고 그리고 관리는 더 소홀해져서 서비스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국에서는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더 성공적이고 비용은 떨어지고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네.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미국에는 스페이스 X 말고도 우주 탐험을 하려는 민간 기업이 또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보잉사도 있고 네. 그리고 블루 오리진 네. 네, 그쪽도 있고 그렇죠. 네, 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네. 경쟁이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해낸 이런 혁신들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자극을 받은 그 경쟁사들도 네. 또 새로운 혁신을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떨어지고 나라의 세금으로 들어갔던 돈은 또 안 들어가니까 아끼게 되고 이게 민영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고용 창출 효과까지.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 경험했던 민영화들은 사실 좀 제대로 된 민영화가 아니었죠. 형식적이거나 그래서 시장 경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민영화 시켜버리면 그냥 독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우리나라 특유의 낙하산 그 사장은 낙하산으로 앉히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의 폐해를 보다가 이런 걸 보니까 민영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한 조금 잘못된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페이스 X와 같은 제대로 된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물론 제대로 된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네. 하지만 잘못된 경험을 한 다음에 잘못된 경험이 그 자체라고 오인해버리면 안 되겠죠. 네. 마치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본 사람이 재수가 없게 정말 못하는 맛없는 김치찌개를 먹어본 다음에 네. 김치찌개는 이렇게 맛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 가지 김치찌개를 먹고 제대로 된 김치찌개 맛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겠죠. 그럴 일이 아닌데 김치찌개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먹어본 김치찌개가 좀 맛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김치찌개를 완전히 안 먹게 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좋은 게 뭡니까? 인터넷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어도 네.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굉장히 멋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민영화를 혹시나 얘기할 때 네. 한국적 경험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상적인 경우가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핵심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안 만들고 제대로 된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지 잘못된 생각으로 이건 안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스페이스 X에 네. 관해서 미국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쏴서 우주 정거장에 도킹도 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민영화의 얘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스페이스 X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